여러분, 반갑습니다. 점심시간에 우리가 이제 강체 운동에 회전하는 물질의 강체 운동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을 이제 쭉 한번 알아봤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물리학에서 각을 정의하는 방식이다. 물리학에서 각을 정의할 때는 원이 이렇게 있으면 이쪽으로 가면 플러스 방향, 이쪽으로 회전하면 마이너스 방향,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걸 R이라, 반지름 R이라 생각하면, 일단 이쪽으로 회전한다고 생각하면 각을 이렇게 세타라고 둘 수가 있고, 그래서 이쪽에서 여기까지 변이를, 돌아가는 변이를 우리가 S라고 표현을 해보도록, 표현을 한다고 가정하면, 우리가 세타라는 걸 정의하면 이게 R분의 S,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 이걸 뭐라고 하느냐, 라디안 각이라 이야기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한 바퀴 뺑글 도면 360도에 해당되는 게 R이면 요게 S가 2πR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리 없어져 주니까 이게 360도는 2π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리학에서는 2π이라고 이야기하면 이게 360도를 이야기하더라, 그런 개념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래서 여기다가 중간에다가 이제 n이라는 거를 잡아놓게 되면 요게 n이라는 게 1, 2, 3 자연수를 잡아놓게 되면 어떤 수없이 많은 각도 우리가 이걸 다 표현할 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학에서 이렇게 n이라는 숫자를 잡아여서 모든 것을 다 표현하는 그런 기법을 물리학에서는 굉장히 많이 사용한다, 그 이야기를 강조해 주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요게 요렇게 돌아가니까,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게 빨리 돌아갈 수 있고 천천히 돌아갈 수 있다, 이게. 그래서 여기에 각속도라는 게 해당이 됩니다. 각속도를 할 때 이걸 오메가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설명을 복습할 때는 설명을 단순히 그렇구나 이렇게 들었으면 안 되고, 이렇게 연습장을 꺼내서 글을 써봐야 됩니다. 자기가 글을 써봐야 자기 것이 돼요. 많은 학생들이 이게 오메가라고 안 쓰고 W라고 이렇게 쓰는 학생들이 많아요. 이게 오메가다, 이게. 오메가를 하면 여기 델타 T분의 델타 세타,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게 델타 T분의 델타 세타가 R분의 델타 S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요게 보면은 R분의 V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V라는 게 R 오메가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선속도하고 각속도의 관계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R이 여기 들어가느냐, 여기 들어가는가, 여기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지금 할 때는 쉽게 이제 할 수 있지만, 나중에 새로 봤을 때는 굉장히 헷갈려요. 그래서 여기 오메가 안에는 이 라디안 각으로 정의할 때 R 값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V로 바꿔주려면은 여기 이 R을 곱해줘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여기 알파라는 게 요 각 가속도라는 게 있는데, 요게 델타 T분의 델타 오메가 이렇게 되더라, 그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요것도 보면은 델타 T분의 요게 델타 V니까 델타 T분의 R분의 델타 오메가, 요걸 정의해 보면 R분의 델타 V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것이 AR 이렇게 우리가 된 AR이 아니고 R분의 V 이렇게 되더라. 요게 지금 A죠. R분의 A. 그래서 A라는 게 알파 이렇게 우리가 되더라, 그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요 관계식을 상당히 중요하다,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회전하는 물체의 운동 방정식을 한번 써보게 되면, 세타 F라는 게 세타 I 플러스 오메가 바 T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래서 오메가 바라는 게 2분의
오메가 F 플러스 오메가 I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앞에서 우리 그 운동방정식 배운 거에다가 세타 오메가 알파를 집어넣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메가 F라는 것은 오메가 I에 플러스 알파 T 이렇게 되는 거고, 세타 F를 다시 한번 써보게 되면 세타 I에 플러스 오메가 I에 T에 플러스 2분의 1 알파 T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오메가 F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I의 제곱은 2 알파 델타 세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쓸 때 여러분들 지금 같이 쓰고 있죠. 같이 써야 됩니다. 같이 써야 여러분들이 지금 최소한 같이 못 쓰면은 머릿속에서 그게 뭐라는 걸 연상을 떠올려가면서 지금 이야기를 봐야 쉽게 여러분들이 이것을 적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주기라는 게 있다. 주기 T라고 이게 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진동수이라고 F라고 진동수. 그래서 T하고 진동수는 항상 이런 관계에 있더라. 그래서 초당 3번 진동을 하게 되면, 이게 초당 3번 돌게 되면 주기는 3분의 1초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속도 V가 일정한 속도 V로 돌아갈 때 주기를 한번 구해봐라. 그러면은 V를 T분의 주기 한 바퀴 도는데 시간을 주게 되면 여기에 2πr 이렇게 되는 거겠죠. 2πr 이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속도 V로 돌아가는 물체의 주기라는 거는 V분의 2πr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메가하고 진동수와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즉 이게 각 속도라는 건 진동수와의 관계를 맺으면, 요거는 초당 몇 번 진동하느냐 이런 이야기고, 요 각 속도라는 거는 초당 몇 번 돌아가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초당 한 번 진동을 하게 되면 이게 2파이만큼 가니까 오메가는 2파이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식이에요. 그래서 기본 개념을 잘 알아야 된다. 이게. 그래서 오메가는 한 번 진동하면 2파이만큼 가니까 앞에다가 2파이를 곱해줘야 되더라.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등속 원운동을 하는데, 등속 원운동 하는 속도 V로 등속 원운동 하는 어떤 물질은 등속 원운동 하는 물질은 이게 가속도를 가지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요렇게 지금 속도가 방향이 변하니까 등속도지만 이게 방향이 변하니까 델타 V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 시간에 여기가 이제 쭉 구했는데, 그게 구심 가속도라고 H라고 생각을 해보면, 요게 R분의 반지름이 R이라면 V제곱, 구심 가속도라는 게 R분의 V제곱 형태로 우리가 표시를 할 수 있더라. 그래서 이 구심 가속도의 방향은 항상 중심을 향하더라. 어디에 있든지 간에 중심을 향하게 되는 그런 거를 우리가 구심 가속도라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예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저희 문제가 이 개념이 잡힐 때 여러 번 문제를 읽어봐야 됩니다. 여러 번 문제를 읽어보고 그렇다, 개념이 어느 정도 잡혔을 때 문제를 풀기 시작해야 되겠죠.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있다. 지구의 적도 바다에 있는 해파리의 각 속도와 선속도를 한번 구해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있는데,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있다는 뜻은 뭐죠? 주기를 가르쳐 줬다, 이게. T가. 주기가 지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있으면, 주기 T라는 게 한 바퀴 돌고 있고, 그 다음에 24시간을 돌고 있죠. 그 다음에 1시간은 60분이고, 그 다음에 60초가 해당이 되더라. 그래서 주기를 생각해 보면 24 곱하기 36 00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를 주기를 한번 생각을 해 보면,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보면 이 계산기 두드리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귀찮아한다 이거죠. 그래서 24 곱하기 36 해보면 864네요. 864 이렇게 되는가. 이게 8.64 곱하기 10의 4제곱 초,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해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표현하는 게 훨씬 더 간편해 보이죠. 그래서 주기가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 그래서 지금 이제 각 속도를 한번 구해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구가 회전하는 거는 하루에 한 바퀴씩 이렇게 회전을 하는데, 하루에 한 바퀴씩 이렇게 쭉 회전을 하는데, 주기가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주기라는 게 속도를 지금 회전할 때 속도를 일정한 속도로 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기를 구하려면 V를 일정한 속도로 구하는 걸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T를 줬을 때는 이게 2파이 R이 이렇게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T는 V분의 2파이 R. 그래서 지금 이제 속도를 구해야 된다. 이게 속도를 구해야 되는데, 요걸 보면 요게 8.64 곱하기 10의 4제곱 초,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2파이R이니까 2파이에다가 R을 곱해주는데, 지금 R이 반지름이 얼마나 그랬냐면은 6,400km다 그랬대. 지구 적도 반지름이. 그래서 이제 R을 계산을 해주면, R은 6,400km라고 했으니까, 메타로 바꿔줘서 했으니까, 이거 10의 세제곱 집어넣어줘야 된다. 그래서 6.4 곱하기 10의 6제곱, 이렇게 되는 거네요. 6.4 곱하기 10의 6제곱, 이렇게 된다. 그러면 지수를 계산할 때 요건 2, 이렇게 되는 거죠. 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이게 속도가 얼마가 나오느냐, 직접 계산을 해보면, 여러분들 지금 꺼내가지고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2 곱하기 3.14, 2 곱하기 3.14 곱하기 6.4 나누기 8.64 이러니까 4.65 곱하기 10의 제곱 메타 per second,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지금 돌아가는데 속력이 얼마가 나오느냐면은 4.65 곱하기 10의 제곱미터 per second가 나오더라. 초당 200m씩 움직이는데, 초당 200m씩 4.65 초당 200m가 아니고 초당 400m네요. 400m씩 이렇게 움직이게 되더라.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속도, 이제 V를 구했죠. 그래서
각속도를 한번 구해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으니까 오메가를 구하려면 V하고 관계식을 써야 된다. V는 R 오메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오메가는 R분의 V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요 식을 그대로 잡아야면 좀 더 쉽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R분의 요게 V가 T분의 2파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T분의 2파이 R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없애져 주고 그래서 T분의 2파이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메가를 요게 이제 주기가 이렇게 되었으니까 요걸 2파이 잡아였고 T를 여기다가 8.64 곱하기 10의 4제곱을 잡아 이렇게 되게 되면 이게 라디안 퍼 세크 이런 식으로 오메가를 우리가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T분의 2파이 이렇게 바로 구현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선속도부터 아까 먼저 구했는데 이렇게 선속도를 구현할 수 있다 이거죠. 여기다가 선속도는 오메가에다 R을 곱해주니까 이렇게 우리가 나오게 되더라.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 귀찮더라도 이렇게 실질적으로 수식을 대입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구의 속도가 우리 체감하는 거는 단순히 수식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체감할 때는 4.65 곱하기 10의 제곱이라는 메타퍼세크라는 속도로 달리게 되니까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전을 달리고 있다. 회전을 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5-2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자전거 바퀴가 경사로에서 4라디안 퍼 세크 제곱의 일정한 각가속도로 내려가고 있다. 처음에 자전거는 정지하고 있었는데 자전거 바퀴가 각 속력이 8라디안 퍼 세크가 되는 시간과 그 다음에 5초 동안 바퀴가 회전한 각 변이를 각각 한번 구해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까 우리가 회전 운동 방정식을 한번 써봐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엔 자전거가 정지하고 있었다고 했었으니까 오메가 i가 여기에 제로가 되더라. 그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요게 각 속력이 8라디안 퍼 세컨드 되니까 오메가 f가 8라디안 퍼 세컨드가 되는 시간을 한번 구해봐라.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 오메가 F는 오메가 I 여기 이제 세타 F는 세타 I의 플러스 그 다음에 오메가 지금 약간 내가 지금 머뭇거렸어요. 머뭇거렸습니다. 그 다음에 각 가속도 알파라는 게 지금 얼마가 되느냐 하면은 4라디안 퍼 세컨드가 되더라. 알파가 이렇게 되더라.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세타 F라는 게 오메가 I의 T의 플러스 2분의 1 알파 T 제곱 요 식을 이용하면
우리가 구해낼 수 있겠더라 이거죠. 그래서 요게 오메가 i가 제로니까 이게 제로가 되는 거고, 세타 i도 지금 제로가 되더라. 그래서 t 제곱은 t제곱은 2 세타 f의 2 세타 f의 알파,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해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이제 요 세타 f를 구하면 시간을 구해낼 수가 있는데, 세타 f를 지금 한번 구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이제 요거부터 이제 먼저 풀라고 했는데 요거부터 먼저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왜 이렇게 자전거가 바퀴가 각속력이 8라디안/s가 되는 시간을 한번 구해봐라. 그래서 오메가 f라는 거는 오메가 i에 플러스 알파 t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서 오메가 i가 제로가 되는 거고, 여기서 t를 구해보면 알파분의 오메가 f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알파가 지금 얼마냐면 4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오메가 f라는 게 8이 돼요. 그럼 2초가 되더라. 2초. 2초가 되더라.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식에서 좀 돌아가는 의미가 있지만, 요식에서 퇴정한 또한 각 변이를 한번 구해봐라 그러니까, 세타 f를 구해보면 요거 제로 요거 제로 2분의 1 알파 t 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알파가 지금 얼마냐면 4가 되는 거죠. 2분의 4 곱하기 요게 2초 제곱이니까 4, 그래 돼서 8라디안 각이 되더라.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8라디안 각을 돌아갔다. 그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10초 동안 바퀴는 몇 바퀴를 회전하는가? 그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0초 동안 지금 이제 이게 이런 속도로 돌아가니까 10초 동안 돌아가는 그 지금 이제 2초 돌아간 걸 이야기했는데 10초 동안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요식을 그대로 응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시그마 F라는 게 10초 동안 저걸 써보게 되면 2분의 1 알파 t 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2분의 1에 4, 그 다음에 10의 제곱 이렇게 하는 거니까 200 라디안이 돌아가더라. 200 라디안이 돌아가더라. 그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몇 바퀴 회전하느냐 하면은 여기다가 회전수는 360도 돌아가면, 회전수는 360도 돌아가면 한 바퀴니까 이걸 200에서 2파이를 나눠주면 됩니다. 그 파이분의 100바퀴, 100회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주면 되겠죠. 회전수는 파이분의 100회 이렇게 해주면은 이게 몇 바퀴를 회전하는가 그 이야기를 하죠. 3.14를 해주게 되면 3.14를 해주게 되면 약 한 30바퀴 3.14니까 33바퀴 32~33바퀴 정도 돌아간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예제 5-3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 달의 구심 가속도와 각 속력을 한번 구해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구와 달의 거리는 4 곱하기 10의 5제곱킬로미터. 그 다음에 달의 질량은 7 곱하기 10의 22제곱킬로미터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구해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심 가속도라고 이야기하면 AC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R분의 V제곱 이렇게 우리가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달이 지구를 중심으로 달이 뱅글뱅글 돌고 있는데 여기에 V 속도가 일정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V를 지금 어떻게 해서 구해낼 수 있느냐, V를 어떻게 해서 구해낼 수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주기를 알 수가 있으면 이 속도를 이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을 알 수 있으면 이 V를 구해낼 수가 있단 말이죠. 속도가 일정하니까. 그래서 V를 T분의 2πr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주기라는 게 V의 2πr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용을 해보면 여기 이제 한 달이니까 주기를 또 계산을 해보면 주기는 30일로 치면 한 달이다. 한 달이면 30일이고, 그 다음 하루는 24시간, 그 다음에 24시간은 60초 곱하기 60 이렇게 하게 되면 계산을 한번 해보면 30 곱하기 24 곱하기 60 곱하기 60 하게 되면 2.6 곱하기 요게 2.6 곱하기 10의 6제곱 초가 돼. 10의 6제곱 초가 되더라. 2.6 곱하기 10의 6제곱 2.592 이래 되니까 2.6 곱하기 10의 6제곱 초가 되더라.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그 다음에 R 값을 구해보면 R 값을 또 미터로 바꿔야 된다. 그러면 4 곱하기 10의 8제곱 미터가 되더라. 그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2.6 곱하기 10의 6제곱 초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게 4 곱하기 10의 8제곱 메타를 집어넣고 여기에 2파이를 계산을 해주게 되면 얼마가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2파이 곱하기 4 요거는 계산을 잘하는데 지금 요 지수 계산을 못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있더라. 그래서 요거는 지금 8 빼기 6을 해주게 되면 10의 제곱이 바로 이렇게 나와요. 지수를 계산할 때는 여기서 8 빼기 6을 바로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공을 지금 이거 공이 8개고 이거 공이 6개니까 서로 000 나눠주게 되면 2개만 남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지수 계산을 우리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계산을 해보면 답이 속도가 얼마라는 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 계산을 해봅시다. 이게 계산을 해보는데 이해가 있으니까 이걸 보면 2파이 2 곱하기 3.14 곱하기 4 나누기 앞에 지수만 계산하면 돼요. 곱하기 4 나누기 2.6 하면 9.6에 9.7 정도 9.66 나오네요. 그래서 9.7 곱하기 10의 제곱 메타퍼세크가 되더라. 9.7 곱하기 10의 제곱 메타퍼세크가 나오게 속도가 V가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한번 보면 구심 가속도를 구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AC는 R분의 V제곱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주기를
지금 V가 T분의 2파이 R 되니까 요 R하고 나눠질 수가 있잖아요. R, 이렇게 되는 거고, 2파이 제곱, 그 다음에 R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없애주고, 4파이의 제곱에 R, 이렇게 우리가 구심가속도를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R에다가 실제로 이걸 R 잡아 있고 파이 제곱을 잡아 넣으면, 파이는 그냥 상수라고 보면 4파이의 제곱에 그 다음에 4 곱하기 10의 8제곱 메타 퍼 세크 제곱이라는 구심가속도를 우리가 구심가속도를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각속력을 한번 구해봐라. 그래서 오메가는 V하고 관계를 써보면 이게 R분의 V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R분의 V 이렇게 해야 되니까 여기 지금 요식을 그대로 집어넣게 되면 R분의 T의 2파이 R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고, 그래서 R 나눠지게 되면 각속도라는 게 T분의 2파이 이렇게 되더라. 그래, 어떤 학생들은 보면 이게 이제 이런 식의 유도를 하기 힘드니까 그냥 각속도는 T분의 2파이다 이렇게 바로 에어버리는 학생들이 있어요. 바로 에어버리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존에 에우고 있으면 막 굳이 뭐 그걸 하라고 표현을 안 하겠지만, 이게 요런 기본적인 요식을 외우고 있으면 요식은 저절로 알아진다 이거죠. 저절로 알아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메가는 지금 요식을 구하려면 2파이F에서 2파이의 T분은 이렇게 우리가 똑같은 식을 유도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물리학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식을 너무 많이 외우려고 하지 말아요. 기본식이 되는 거를 요런 식, 기본식을 우리가 V가 T분의 2파이 이런 식을 알고, 나머지는 전부 다 거기에서 유도해서 개념에 의해서 유도해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아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식을 외우려 그러면은 여러분들 실수하기가 좋고, 기본 개념에 입각한 식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갖고 있으면 나머지 식들은 다 유도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 외울 수가 있습니다. 유도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물리학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방금 이야기했듯이 물리학이라는 거는 끝나고 난 뒤에 내가 오늘 뭘 배웠더라 하는 복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제 5-2하고 5-3을 새로 이제 문제만 보고 다시 한 번 더 풀어보길 바랍니다. 자, 수고했습니다.